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준비 중인 한 경기장. 관람석에는 자신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직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좁은 터널을 통해 안으로 달려들기 시작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펜스에 막혀 갇히게 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관중을 뜻하는 훌리건. 그 중에서도 축구 경기와 관련된 훌리건 사건은 유독 영국에서 많이 발생해 왔는데, 1846년 영국 더비에서 발생한 훌리건 난동을 시작으로 돌, 막대기 따위로 상대편 선수나 상대팬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1989년 4월 15일 잉글랜드 사우스 요크셔주의 도시 셰필드에서 발생한 힐스버러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경기는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간의 FA컵 준결승으로 혹시 모를 관중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시작 전부터 양쪽 팬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입장로와 응원석을 멀리 분리해 두었다. 그리고 당시는 현재보다 훌리건 문화가 더 드세던 시절로 특히 리버풀의 팬들은 상대편 팬들보다 수가 더 많은 데다가 만취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로 인해 철저하게 분리된 리버풀 팬들은 북서쪽에 위치한 래핑스레인으로 입장을 하였고, 경기장 내에 있는 60개의 개찰구 중 23개의 개찰구를 이용해 입장이 가능하였지만, 경찰들은 관중을 통제하기 위해 상당수를 폐쇄해 두었다. 오후 3시로 예정된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은 그보다 15분 먼저 입장에 착석해야 했고, 당시 관중석과 경기장 사이에는 혹시 모를 관중들의 경기장 난입을 막기 위해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들의 입장로 통제로 인해 오로지 래핑스레인으로만 입장을 할 수 있던 리버풀 팬들은 경기 시작 20분 전인 2시 40분까지도 상당수가 좁은 통로를 통해 입장을 하고 있었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개찰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더욱이 개찰구를 잘못 찾아 들어와 입장을 거부당해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과 경기가 시작되어 빨리 들어가려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서로를 점점 압박하고 있었다. 군중의 밀집이 해소되지 않자 경찰들은 그제서야 주변에 위치한 A, B, C 출구를 열어 인원을 분산시켰는데, 일부 사람들은 출구가 열리자마자 전력을 다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뒤이어 입장하는 사람들 또한 앞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서둘러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였다. 그런데 그때 게이트를 통과해 스탠드석으로 진입하는 좁은 터널로 순식간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뒤에서 수없이 밀려오던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앞으로 밀리던 관중들은 그대로 스탠드 앞에 철제 울타리에 가로막혔다. 앞으로 나갈 길이 막히자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게 되었고, 경기장에 설치된 펜스는 점점 휘어젖혀지고 있었는데, 같은 시각 뒤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앞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경찰과 관리자들은 이때까지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 터널 부근에서 인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있었다. 해당 지점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당시 경기가 시작되어 시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들 중 몇몇은 바로 앞 골대에 서 있는 골키퍼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후 3시 4분 리버풀 선수 피터 비어즐리의 슈팅이 날아와 철제 울타리의 긴 기둥에 맞았고, 이때 펜3 구역의 울타리 일부가 훼손되자 갇혀있던 관람객 중 일부가 경기장으로 넘어온다. 그제서야 해당 구역의 상황을 인지한 경찰 관계자는 즉시 심판에게 경기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펜3 구역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펜스를 넘어 경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펜스를 허물거나 위로 넘어가 경기장으로 난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은
각 팀의 탈의실로 급히 이동해 몸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장으로 난입한 관중들은 난동을 부리기보다는 아직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당기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사건 이후 조사를 맡은 판사 출신 대법원장 피터 테일러는 경찰들의 잘못된 통제 방법과 대처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경찰은 몰려드는 관중을 통제하기 위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 사건이 발생한 중앙 펜스 구역의 수용 인원은 2,200명에 불과했지만 경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구간으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입장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더욱이 경찰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거나 술 취한 관중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며 되려 관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사 결과 이것은 경찰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 경기 시작 14분 전인 2시 46분에 경기를 중계하던 BBC 해설자 존 모슨이 리버풀 팬들이 자리한 관중석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무 한쪽에 맞몰려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을 통제하던 경찰들과 관리자들은 관중들이 중앙 터널로만 쏠리지 않도록 중간에서 양쪽 측면 자리로 유도를 했어야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 빠르게 출동한 42대의 구급차들은 부상자들을 인근에 위치한 반슬링 병원 등 3개의 병원으로 나누어 이송하기 시작하였고, 마가렛 대처 총리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조문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총 97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약 800명의 인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영국의 축구 경기장에 설치된 펜스가 모두 제거되었고 스탠드석을 대신해 전석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유사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다. 이후 2000년 2월부터 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소송으로 경찰 관계자들과 관련된 인원들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2021년 5월에 있었던 마지막 재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영국에서 TV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